전체적인 시황 설명에 앞서서 일단 오른쪽 상단에 이제 모더나라는 미국 주식이 있죠. 제약주고 과거에 코로나 때 코로나 테마주를 타고 대략적으로 한 2,800% 정도 상승을 했다가 다시 현재 한 90% 정도 하락을 해서 급등하기 직전의 가격까지 온 상태고, 현재 뭐 기술적 분석상 상당히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다고 보고, 저는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지금 현재 뭐 나스닥 포함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0위 종목군들을 현재 전체적으로 추가적으로 하락할 거라고 보고 있긴 한데, 저는 이제 모더너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가 하락을 할 때 반대로 상승하거나 급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모더나 같은 경우는 현재 위치가 뭐 상당히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으니까 일단 뭐 저점 줄 때마다 눌림 줄 때마다 모아 가셔도 좋을 것 같고, 일단 뭐 기술적 분석상 추세선 상단까지 밀어 올리게 되면 수익률로 현재가 대비 한 300에서 400% 정도, 한 100불 정도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개인적으로도 뭐 차트도 한번 봐보시고, 뭐 이번 연도에 어, 뭐 임상 실험 발표가 또 있다고 해요. 있다고 하니까 뭐 개인적으로 한번 늘 보시면 되고, 일단 나스닥이 계속 상승을 하면서 이제 신고가 구간까지 거의 다 오긴 했어요. 그리고 저도 일단은 매도 포지션을 계속 끌고 왔고, 대략적으로 한 2만 정도에 걸려 있는데, 일단 손실 구간이긴 해요. 손실 구간이긴 한데, 일단은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산이 높은 만큼 이제 골도 깊다고 조정이 빠르게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는 뷰는 변함이 없어요. 일단 뭐 물려서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올라오게 되면 계속적으로 물량을 더 받아낼 생각이고, 일단은 상승하는 속도만큼 이제 하락을 할 때 또 빠른 속도로 하락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 일단 매도세가 강화가 되게 되면 일단 기관 투자자들이죠. 뭐 골드만삭스나 블랙록 이런 기관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거의 매수 플레이를 하는데 얘네들이 매도 플레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기관 투자자들도 매도 플레이를 하죠. 물량을 쏟아내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하락 속도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비트코인도 얼마 전에 지금 조정이 좀 한 10만 불 라인가 조정이 들어왔다가 지금 또 다시 한번 V자 반등을 하고 있는데, 네, 안녕하세요. 이제 V자 반등을 하고 있긴 하는 시점인데,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비트코인하고 나스닥이 뭐 하루 이틀 뭐 일주일 정도까지는 디커플링으로 가는 경우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커플링으로 움직여요. 자, 비트코인 신고가 때 나스닥 신고가 있는데, 나스닥 미국 쪽에서 금리 인상 유동성 자금을 회수하는 이 금리 인상을 실행을 해서 폭락을 하니까 비트코인 또한 결국은 커플링으로 하락을 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신고가를 찍었을 때 비트코인도 신고가를 찍고, 트럼프 관세 쇼크로 인해서 미증시가 폭락을 하니까 비트코인도 결국 따라갔고, 트럼프 관세 유예를 시켜준다고 해서 현재 V자 반등이 나오니까 비트코인도 다시 한번 신고가를 살짝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죠.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고, 일단은 뭐 나스닥 이게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비트코인도 조정이 들어올 거라고 보고 현재 매도 포지션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현재. 자, 그리고 지금 나스닥 뭐 대략적으로 나스닥 인덱스도 많이 보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나스닥 컴포지트 인덱스도 보고 나스닥 인덱스도 보는데, 나스닥 인덱스는 이제 3,000개 기업이죠.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3,000개 기업의 이제 평균 단가를 내서 수치에 나타내는 시점이고, 이 수치만 약간 틀리지 뭐 움직임 자체는 똑같아요.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가 지금 2만 선물 같은 인덱스 같은 경우가 지금 2만 2천 정도에 걸려 있고, 지금 1만 9천 정도 걸려 있는데, 이제 움직임 자체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일단 차트상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컴포지트 인덱스의 신뢰도가 더 높다고 보고 있는 거 현재로서는요.
자, 이때가 코로나 저점이죠. 이때가 코로나 저점이고, 이때가 금리 코로나 저점, 그 다음에 미국에서 양적 완화, 시중에 돈을 무한대로 풀어내는 양적 완화를 실행을 해서 유동성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나스닥이 신고가를 찍었죠. 자, 이런 식으로 저점과 저점을 연결을 해서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동일선상으로 움직이는 추세선을 작도를 해서 보시게 되면 작년도 거예요. 작년에 2000. 자, 이 구간에서 정확히 이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하지 못했을 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적 분석상 이제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가장 강한 저항 라인인데 결국은 저항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횡보를 하다가 트럼프 관세 쇼크를 맞고 폭락을 했죠.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면서 일단 폭락을 했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차라리 이때 폭락을 했을 때 이 지지 라인을 밟아줬으면 최소 뭐 금방까지 뭐 정확히 찍지는 않더라도 이 금방까지만 밟아줬더라면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비를 계속 받겠죠. 매수비를 받는데 보시게 되면은 관세 쇼크를 받고 하락을 했는데 이 지지 라인이 떴어요. 실질적으로 건드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건드리지 못하고 트럼프의 관세 쇼크로 인해서 국채 매도세가 강화가 되니까 트럼프 관세를 유예를 시켰죠. 뭐 카더라는 뭐 트럼프의 자산 대부분이 국채 채권에 들어가 있어서 이 가격이 하락하니까 또 그래서 관세를 유예시켰다는 말도 있긴 해요. 그러고 나서 지금 V자 반등을 해서 다시 한번 신고가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죠. 위치를 하고 있는데 보시게 되면 현재 뭐 최악의 경우에 이 정고점을 돌파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지금 정고점 구간까지 거의 다 왔죠. 가령 이 정고점 구간을 돌파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위로 공간이 얼마 안 남아 있어요. 실적으로. 자,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거의 정고점 구간까지 붙어 있고 지금 지수 자체가 지금 정고점 거의 정고 라인까지 22,000 라인 정도 되니까 현재 이 정고 라인이 돌파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시게 되면 나스닥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신고가죠. 여기 이때가 자, 이 신고가 구간에서 관세 쇼크를 맞고 다시 V자 반등을 한 상태에서 지금 신고가 부근이긴 해요. 현재 신고가 부근인데 이 신고가를 돌파한다고 하더라도 이 신고가 돌파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기술적 분석상 공간이 얼마 안 남아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 위로 기술적 분석상 가장 강한 추세선상 가장 강한 저항 라인이 지금 따라붙고 있다라는 거죠. 위로 올릴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얼마 안 남아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시점이에요. 뭐 최악의 경우 지금 전고점 라인을 돌파를 한다고 하더라도 위로 공간이 얼마 안 남아있다는 거죠. 위로 공간은 얼마 안 남아있는데 현재가 구간에서 위로 공간은 얼마 안 남아있는데 저 공간 밑으로 열려있는 공간은 최대 추세선 하단까지를 확인을 하게 되면 추세선 하단까지 만약 확인을 하게 되면 트럼프 관세 쇼크 저점 최소 트럼프 관세 쇼크 저점 내지 추세선 하단 라인까지 확인을 해주면 관세 쇼크 저점이 밑으로 깨지겠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이때 이미 경험을 했죠.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나스닥도 뭐 많이 안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미 이때 경험을 했죠. 미증시가 폭락을 하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테슬라, 엔비디아, 뭐 팔란티어, 구글, 애플, 뭐 메타 등등 동시 폭락을 했죠. 그리고 현재 나스닥이
밀어 올리니까 다시 한번 상승을 한 시점이고, 근데 여기서 지금 위로 공간이 얼마 안 남아 있는 상태인데 다시 한번 추세선 하단 라인까지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시가총액 밑에 써놨는 이 주황색 글씨로 써놨는데, 나스닥과 비트코인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커플링을 움직인다고 말씀드렸고, 이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은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100위 종목군들은 현재가 대비 마이너스 30%에서 50%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현재가 구간에서 물리게 되면 일단은 1년 이내에는 최대 2, 3년 이내에는 빠져나오기 힘들다라는 거죠. 물론 제가 분석하는 내용이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바라보는 뷰는 그래요. 현재 구간에서 본격적인 조정장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떨어지고 나서 바로 다시 한 V자 반등 못하고 만약 기간 조정을 거치고 이런 식으로 중장기적으로 상승을 한다고 하면 본인의 평단가는 올 수는 있겠지만 이 기간 자체가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거죠. 2, 3년. 기간 비용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 현재. 요즘 팔란티어도 많이들 매매를 어떻게 보면 현재는 지금 테슬라보다 뭐 팔란티어가 많이 핫하다고 하는데,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현재 제가 바라보는 뷰 자체는 물량을 다 청산을 시키지 못한다면 지금 보유주식을 뭐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아직 손실 구간이겠죠. 그리고 폭락했을 때 저점에서 추가 매수 하셨던 분들은 일단은 뭐 수익권이긴 하실 텐데 약수익권 해서 제가 만약에 뭐 저는 이제 현물 같은 건 잘 안 하니까 현물은 잘 안 하고 현재 이제 모더나하고 모자이크 컴퍼니 이 두 종목만 진입해 있는데, 이런 폭락장이 오게 되면 아까도 드렸던 중소형주 중에서 과거에 급등 이력에 있던 중소형주 테마주들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무너지면서 이 중소형주들이 다시 한번 두각이 되는 거죠. 폭락장에서도 상한가 종목은 나오죠. 이제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형주 종목군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해서 뭐 제가 주식을 갖고 있다면 뭐 다 청산을 하지 못한다면 주식을 다 청산하지 못한다면 일부 청산을 하고 나서 지금 현금을 확보를 하느냐 아니면 매도 포지션 선물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선물을 하니까 나스닥 매도, 뭐 니케이 매도, 유로스탁 매도, 항생 매도, 비트코인 매도, 전체적인 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고, 전체적으로 청산을 하지 못한다면 여기서 물량을 좀 줄여갖고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밑에서 하게 되면은 여기서 뭐 10주를 손절을 하게 되면 10주를 손절한 물량 그 현금을 갖고 만약 이 파동대로 하락을 하게 되면 여기서는 10주의 현금을 갖고 뭐 20주, 30주도 살 수 있겠죠. 그러면 본인의 평단가는 확연히 낮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도 CPI 발표가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뭐 기술적 분석상 보시게 되면 뭐 이제 이쪽 라인까지 돌파를 하게 되면 전고까지 리테스트가 가능할 거고, 만약에 오늘 CPI 발표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관세 쇼크의 그 CPI가 저번에 잘 나왔잖아요. 예상치보다 잘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은 이번이나 뭐 6월달, 7월달에 반영이 된다고 하는데, 일단 오늘 CPI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제 마지막 저항 라인이죠. 지금 계속
두 번의 고점에 나왔고, 단기적으로 두 번의 고점에 나왔고, 지금 이쪽 라인을 다시 한번 리테스트를 한 시점이고, 오늘 9시 반에 CPI 발표가 있고, 대략적으로 수치는 22,000 라인 정도 되는데, 22,000 정도 되는데, 이거 돌파를 하느냐 이제 못하느냐의 관건인 것 같아요. 오늘은 뭐 이걸 돌파를 하게 되면 뭐 신고가 라인까지 뭐 리테스트를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여기서 지금 선물 매도 포인트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을 움직인 이제 플레이더들은 이제 시장을 주체 세력들은 이제 선택지가 두 개겠죠. 왜냐면 여기서 매도 포인트 많기 때문에 여기서 돌파를 해서 손절 물량을 다 받아내느냐, 아니면 이쪽 매도 물량을 주지 않고 직전에 바로 꺾어서 내리느냐. 근데 오늘 CPI가 기점으로 이제 방향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결정이 될 것 같긴 해요. 예상으로는. 설명 내용 중에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뭐 설명도 해드리고 하니까 어, 일단 그래서 전체적인 뭐 제가 포지션 자체가 지금 뭐 물려 있다고 해야 되나? 일단 상승 같은 경우는 점진적 상승이거든요. 상승 같은 경우는 점진적 상승이죠. 상승 추세 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상승을 해요. 실질적으로 조정을 줘가면서. 근데 특히 증시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불확실성을 안고 움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돌발 불확실성이죠. 이 상승 같은 경우는 이 점진적 상승이지만 항상 이제 불확실성을 내재를 하고 나가니 증시가 움직이니까 돌발 불확실성이죠.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뭐 최근에는 코로나19 금리 인상, 그다음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쇼크 불확실성. 이 매수 플레이 같은 경우는 점진적 상승이지만 매도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으로 한 번에 하락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런 파동이 다시 한번 관세 쇼크처럼 이런 식의 파동이 한 번 더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나스닥이 가파르고도 뭐 물론 상승폭이 상당히 뭐 가파르고 이것도 제가 몇 번 설명드리긴 했는데, 지금 물론 나스닥이 지금 뭐 신고가긴 한데 뭐 더 못 올라가라는 법은 없어요. 실적으로 뭐 신고까지만 더 올라갈 수 더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제가 이거 몇 번 설명드렸는데 혹시 이거 분석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 유튜브에 없더라고요. 이거 분석하시는 분은 지금 유튜브에 이거 내용을 분석하시는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진폭 계산을 하시는 분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흔히들 이제 나스닥을 많이 보시죠. 왜냐면 나스닥에 속해 있는 기업, 기술주죠. 기술주, 뭐 반도체주 같은 경우가 대부분 나스닥에 포함이 돼 있으니까 대부분 이제 나스닥을 많이 보는데, 이 미국 쪽에서는 아시겠지만 뭐 나스닥 지수도 있지만 S&P 지수도 있고 다우 지수도 있어요. 다우 지수도 있고 미국 증시니까 커플링으로 움직이죠. 거의 99.9%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뭐 상승의 폭이나 하락의 폭만 틀릴 뿐이지 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스닥의 현재 이 버블일 가능성이 왜
있다고 보고 있냐면 일단은 뭐 진폭으로 계산해서 봤을 때도 지금 나스닥이 상당히 과상승권이에요. 그리고 현재 이 기술주 자체에 일본의 엔캐리 자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고 일본 쪽에서 엔저로 인해서 금리 정책을 10년 만에 바꿨죠. 금리 인상으로. 원래 저금리 마이너스 금리였는데 일단 금리를 인상하는 쪽으로 중앙은행에서 바뀌었고 일단 7월달 뭐 정확한 날짜는 아직 확인을 못 해봤는데 7월달에 금리 발표가 있다고 하고 직전에 지금 두 번 정도 유예를 시켰다고 해요. 직전에 지금 일본 쪽에서 금리 인상을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실행을 한다고 말을 하고 나서 일단 한 번 올리고 나서 두 번 금리 동결을 했고 뭐 이번에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고는 해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면 뭐 다시 한번 엔캐리 트레이드 형상 쇼크의 불확실성이 올 수도 있겠죠.